뼈를 쳐서 이제 밀고 당기는. 수술 중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1시간 내외 정도,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네. 간단한 보조기 차고 걸으실 수 네. 있거든요. 정형외과 수술 중에 유일한 미용 수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통증이 남더라도 모양이 안 예쁘면은 환자분들이 만족을 잘 못하시는 그런 수술이에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뼈 때리는 의사들의 힘찬병원 이경민. 홍천병원 강진우. 힘찬병원 김용훈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얘기할 내용은 이제 우리가 걷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이죠. 이거는 이제 제2의 심장이라고 할 정도로 이제 우리 신체에서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요. 외래에서 보다 보면 무지 외반증 있으신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오시잖아요. 네. 이게 어떤 질환인가요? 그러니까 무지 외반증은 풀어서 얘기를 드리자면 엄지발가락이 우리 몸의 중심축인 센터에서 멀어져서 두 번째 발가락으로 자꾸 이렇게 변형이 생기는 거를 무지 외반증이라고 하고, 사진을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엄지발가락이 이제 올곧이 일자로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발가락으로 치우쳐져 있잖아요. 저 상태로 신발을 신으면 엄지발가락 저 튀어나와 있는 부위가 아프거나, 아니면 두 번째 발가락 밑으로 파고 들어간 경우에는 이제 두 번째 발가락 발등 쪽이 자꾸 신발에 쓸리니까 굉장히 심한 통증이 있는 상태죠. 그럼 이제 이게 왜 발생을 하는 건가요? 뭐 때문에 발생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혹시? 일단 뭐 대부분 알고 있는 건 이제 신발, 네. 하이힐 뭐 이제 네. 이런 정도 네. 알고 있죠. 일단은 이제 뭐 생활 습관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가족 중에 혹시나 무지외반증이 있는지 그걸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실은 이제 유전이 거의 이제 60% 이상 이제 영향을 미친다고 돼 있어요. 그거 외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약간 발볼이 좁은 신발을 즐겨 신잖아요. 아무래도 네네. 그렇게 이제 뾰족한 하이를 신으면 발 모양이 예뻐 보이니까 그렇죠. 그런 식의 이제 신발을 신었을 때, 그리고 약간 평발인 것도 좀 영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발볼이 좀 넓은 분들이 어떻게 돼 있냐면 발가락 이렇게 다 이제 붙어 있는 모양이 아니고, 실제 엑스레이를 찍어 보면은 세 발가락은 그래도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엄지랑 새끼 쪽이 이렇게 벌어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무래도 중족골 쪽이 이렇게 벌어져 있다 보면 좁은 신발 같은 걸 신으면 여기는 넓어졌다가 여긴 좁아지는, 저기 보이는 무지외반 같은 변형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는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하나요? 다른 척추나 관절의 다른 병은 뭐 약물 치료나 뭐 물리 치료나 뭐 주사 치료를 하면서 효과가 없으면은 저희가 수술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네. 이 무지외반증은 이제 뼈의 변형이기 때문에 네. 방금 말씀드린 그런 약물, 뭐 주사, 물리 치료를 전혀 효과가 없죠. 발 모양이 저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그래서 증상이 아주 심하신 분들한테는 그냥 바로 수술적인 치료를 말씀을 드리고, 네. 증상이 심하지 않고 저 변형이 조금 신경이 쓰이거나 아니면 다른 그냥 미용적인 목적 이런 걸로 병원을 방문하신 분들한테는 이제 수술의 장단점을 충분히 말씀을 드리고, 신발을 좀 더 편한 신발을 신거나 좀 악화시킬 수 있는 다른 뭐 악화 요인들을 조금 안 하시면서 조금 지내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방법은 수술 아니면 그냥 이제 악화되지 않게끔 그렇죠. 이제 신발 바꾸고 이런 거네요. 다른 보존적인 방법이 효과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발가락이 이렇게 틀어져서 그렇죠. 생긴 사실 건데. 이게 어떻게 보면 아예 뭔가가 바뀐 거니까 네. 그거를 원래 형태로 바꿔주지 않는 한 그 변형이 이제 나을 수는 없죠. 그럼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수술을 이제 받는 거는 이게 많이 휘어지면 받고 이제 좀 덜 휘어지면 안 받고 뭐 이제 이런 거 아니면 증상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나요? 변형이 많이 심하다고 수술을 꼭 받으셔야 되고, 변형이 심하지 않다고 수술이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환자의 증상의 정도, 네. 신발을 신었을 때 그 엄지발가락 튀어나온 부위가 아파하거나 보행이 이제 장애가 있는 정도에 따라서 수술의 여부를 결정을 하지, 변형의 정도는 이제 저희가 수술할 때 맞아요. 참고사항, 네. 수술 방법이 달라지는 참고사항일 네. 뿐이지 네. 수술 여부를 결정하는데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인 얘긴 한데 이제 사진 2장을 좀 준비를 했거든요. 첫 번째 사진을 보시면은 정상적인 발 모양이 아니죠. 네. 이게 발이 맞나요? 제가 네. 보기에도 엄청 심한. 네. 좌측도 심하긴 한데 우측은 아예 지금 발가락이
완전히 거의 이제 90도가 틀어졌잖아요. 이 주먹 쥐고 있는데. 네, 거의 발인지 주먹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이제 많이 변형이 돼 있는데 저분은 나이가 좀 이제 많으신 그런 이제 할머니셨고요. 저렇게 발이 휘어 있는데도 본인은 불편하지가 않으시죠. 네. 그러면 수술할 필요 없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이제 지켜만 봤었던 환자분이시고요. 그 다음 이제 사진. 네, 사진을 네. 보면 거의 저 정도면은 정상 아닐까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네. 그냥 엑스레이만 봐서는 무지해반 변형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 정도 형태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이제 가운데 세 발가락 중족골 쪽은 평행을 이루지만 약간 엄지랑 새끼발가락 쪽이 좀 퍼져 있는 그런 형태잖아요. 근데 저분은 하이힐을 굉장히 즐겨 신으시는 이제 여성분이셨거든요. 그래서 통증도 있고 발 모양도 좀 더 이제 그 예뻐지고 싶은 욕망이 욕망은 아니고 네, 그런 생각이 조금 있으셨던 분이셔서 이제 저분은 수술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딱 엑스레이만 보고 수술 여부가 결정이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환자분이 이제 원하시는 거라든지 그리고 평소에 이제 불편한 정도라든지 그런 걸 보고 수술 방법을 결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정형외과 수술 중에 유일한 미용 수술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통증이 남더라도 모양이 안 예쁘면은 환자분들이 만족을 잘 못하시는 그런 수술이에요. 수술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까요? 세 발가락은 붙어 있고 엄지발가락은 이제 조금 벌어져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 저 벌어진 뼈를 사실 안쪽으로 넣어주는 게 저 수술에서 이제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뼈를 쳐서 이제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뼈의 모양을 예쁘게 만드는 그런 이제 게 필요한데 쉽게 생각을 하면 첫 번째, 두 번째 발가락 사이의 간격을 이제 좁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접히는 이제 빼야 되나요? 접히는 보통 금속 재질이고 또 발에 쉽게 만져질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수술을 한 3달 네. 정도 지나면 간단한 국소만 치료도 뺄 수 있어서 접히는 빼셔야 되고 무지해반증 수술은 수술 중에서는 굉장히 간단한 수술이고 1시간 내외 정도 걸리는 수술이기 때문에 저 수술을 하고도 하루 이틀 정도 지나면 네. 간단한 보조기 차고 걸으실 수 네. 있거든요. 그래서 힘들어하지 마시고 필요하시면 수술을 받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이제 교정을 시켜놨는데 이제 저런 분들은 또 신고 싶은 그 경향이 있잖아요. 또 이제 하이힐을 그렇죠. 계속 신고 네, 싶은. 네. 그럼 또 이제 금방 다시 또 돌아가는 거 아닌가요? 수술을 하면 뼈가 이제 바뀌는 거거든요. 뼈의 각도가 바뀌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쉽게 재발을 한다거나 그러진 않고 이제 뭐 교과서적으로는 이전에는 뭐 15%까지 재발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요새는 조금 발전을 해서 한 2에서 3% 정도 재발률 정도로 이제 보고 있거든요. 높진 않네요. 네. 사실은 재발을 좀 잘하는 그런 경우가 있기는 해요. 네. 어떤 경우? 약간 관절 자체가 과운동성이라고 그래서 조금 이제 유연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다른 부위에서 또 이제 벌어지는 힘이 가해지면은 다시 조금 그쪽 변형으로 그리고 이제 조금 심한 평발이거나 아니면 뭐 약간 이제 저쪽 관절각이 좀 돌아가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런 게 이제 다 같이 있을 때 재발할 확률이 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저희 애들 같은 경우는 엊그저께도 그런 이제 애가 왔었는데 한 10살 정도 돼요. 네. 10살이요? 10살. 근데 엄마가 자기 본인이 무지해반증이 있어. 근데 애도 발가락이 좀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데 가족력. 근데 이제 애들한테 생기는 무지해반증은 이제 평발이랑 네. 조금 연관이 좀 관련이 많아서 있죠. 평상시에 이 아킬레스 스트레칭만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해줘도 평발이 조금 많이 잡히는 경향이 있어서 어머니들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본인 애들 아킬레스 스트레칭만 네. 좀 잘 시켜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아킬레스 스트레칭 어떻게 하나요? 무릎을 이렇게 쫙 핀 상태로 하는 게 중요하고 네. 무릎이 펴져 있어야 아킬레스가 타이트해지고 그 상태에서 아킬레스를 늘려주는 게 도움이 되니까 그냥 앉은 자세에서 이렇게 네. 무릎을 쫙 펴고 네. 수건으로 네. 본인 발을 감싸서 본인 몸 쪽으로 당기는 것도 도움이 되고 네. 그래서 이제 예방하는 게 중요할 것 같긴 한데 그럼 방금처럼 이제 스트레칭도 있고 혹시 뭐 다른 게 더 있나요? 예방하시는 방법? 본인이 평발이 있다면 이제 평발 기전 자체 때문에 무지해반증이 생기거나 무지해반증이 더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평발할 때 신는 깔창을 착용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아킬레스 스트레칭만 많이 해주셔도 네. 평발의 변형이 조금 어느 정도는 교정이 되는 효과가 있어서, 평발이 있는데 아킬레스 스트레칭도 안 하시고 하이힐을 많이 신으신다고 하시면 심해질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니까 본인의 발 모양을 잘 보시고 평발이 있으시다면 되도록이면은 하이힐을 신지 마시고 좀 편한 신발 신으시고 평발 네. 깔창도 좀 신어주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좀 이제 발가락 스트레칭 하는 거라든지 조금 따뜻한 물로 조격하는 거라든지 그리고 발가락 근력 강화 운동 같은 것도 괜찮거든요. 타월 같은 거에 발을 이렇게 올려놓고 발가락 힘만으로 이렇게 들어서 올리는 그런 운동을 그냥 뭐 간단하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발가락을 계속 사용해 주시면 약간의 변형이 있더라도 조금 더 이제 통증도 좋아지고 편해지면서 좀 수술로 가게 될 가능성을 좀 낮추게 되겠죠. 네, 오늘 이렇게 발 질환 중에 하나인 무지 외반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오늘 내용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